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3월 27일 네피도에서는 제77주년 국군이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미나웅을라잉 총사령관은 국방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미얀마 안보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테러단체와 지지자들과의 협상은 없을 것이며 끝까지 선멸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양측은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극단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발언은 아니지만 최근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나온 5대 요구안 중 하나인 당사자 간의 대화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의 논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테러 단체와 협상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이지만 아세안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 아세안 미얀마 특사가 방문하여 성공적인 진척이 있는 것으로 여겼던 의장국 캄보디아에게도 다시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테러단체를 제외한 소수민족 반군에게는 활짝 문을 열어두었지만 큰 진전이 있진 않았습니다. 이에 KNU는 국방부가 휴전을 원한다면 우리 측의 요구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KNU 영토를 떠나는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꺼인주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병식 행사 진행한 이후 여러 가지 행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퇴역 장교 초청 행사에서는 떼인세인 전 대통령도 행사를 주관하며 연설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떼인세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USDP 당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밝힌 이후 공식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국가관리위원회에 많은 공로를 한 행정관리사무소 관리들과 예술인에게도 포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예술인 중에서는 사망한 전설적인 예술인 위누와 함께 야나웅, 네이토, 율레이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율레이의 경우 13분짜리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미나웅을라잉 총사령관이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저격을 극적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찍으면서 미얀마 국민들의 분노를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2022년 3월 26일 국민통합정부는 오후 8시부터 30분 동안 미얀마 전역에서 전등 끄기 시위에 참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순환정전으로 계속되는 정전이 되고 있어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7일 국민통합정부는 파시스트 저항의 날이라고 부르며 자국민을 죽이는 정권이 자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양곤 바한타운십에 있는 세아산 공원에서는 폭탄 2개가 터졌으나 사상자는 없었다고 하며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어 군경찰은 일대 지역을 폐쇄하고 수색을 하여 청년 3명을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달라 타운십과 따케타 타운십에서도 폭탄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한 타운십과 달라 타운십 폭탄 공격은 공격한 저항단체는 나타나지 않았고 따케타 타운십은 행정관리사무소를 표적으로 공격했다고 얼반 게릴라 포스가 밝혔습니다. 샨 소수민족들은 2022년 3월 첫째 주부터 국가관리위원회 이민국에서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기존 표시되었던 샨바마를 없애고 바마로 표기를 하면서 샨 종족을 없애려고 한다고 항의하였습니다. 거친주 모가웅 타운십 빈바우 마을에 거주하는 샨 소수민족 주민들은 지난 3월 9일 발급된 신분증을 확인했을 때 소수민족 종족 표기가 바마로만 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이렉 내셔널리티 디벨롭먼트 당에서는 샨 종족의 신분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국가관리위원회는 바마로만 표기를 하여 소수민족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정책 변경의 원인으로 앞으로 있을 미얀마 선거를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샨족 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KIA 관할 구역인 샨주 북부 무세 타운십 남원마을에서 재당소로 운반하기 위해 사탕수수를 선적한 트럭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KIA는 사탕수수 선적 트럭에 대형 트럭은 트럭당 20만 잣, 소형 트럭은 10만 잣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관할 구역에서 세금 징수를 하였으나 지금은 재당소 앞에서 대기를 하며 모든 차량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탕수수 시세는 작년 대비 하락하여 톤당 262안에서 282안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며
사탕수수 재배업체들은 세금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최대 정유업체 에노오스 홀딩스가 미얀마 천연가스전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진행 중이었던 예타군 해상가스전 개발 사업은 일본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이 되었으나 2022년 2월 미쓰비시 상사가 철수 발표를 하면서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는 에노오스 계열사인 JX 니폰 석유가스 탐사가 최소 19.3%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량의 대부분이 태국으로 수출되었으나 2007년 이후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신규 투자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가스 채취량은 2007년 최고치 대비 96%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상장사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현재 35억 4천만 엔, 약 2,910만 달러의 자본금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26일 국민통합정부는 최근 국민방위군의 전쟁범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첫 번째 시범 케이스로 인마빈 국민방위군의 전쟁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한 이후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 기준은 국민통합정부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민방위군 행동강령에 따라 진행이 되었으며 이런 조치를 통해 산발적으로 제각각 활동하는 국민방위군들을 일괄적인 명령체계로 구축하여 통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마빈 국민방위군이 히어로 타이거 국민방위군 대원 6명, 소방관 2명, 운전사 및 청년을 포함한 납보마을 주민 10명을 사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쟁 범죄는 딴마니 중위가 지휘하는 인마빈 국민방위군 대원들에 의한 전쟁 범죄로 국민방위군 양측 간의 오해와 원한 관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끝난 후에 적절한 처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미지수입니다. 2022년 3월 초 이후 샨주 쿠트카이 타운십에서는 어린이 2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고 어린이 3명이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건들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도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3일 오전 납치범들은 화교 9살 소년에게 새 사냥을 가자고 하면서 데리고 갔으며 오후 3시경 소년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50만 위안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 부모는 몸값을 지불하였고 납치범들은 풀어주겠다고 했으나 3월 20일 납치범들은 부모에게 시신을 가지고 가라는 통보만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1일 저녁에도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이 16세 소년을 납치하였습니다. 부모의 말에 의하면 납치된 지 7일째라고 하며 아직까지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최근 불법 도박이 증가하면서 각종 납치와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전에는 1개 도박장이 운영이 되었으나 이후에는 10개까지 증가하였고 그중 6개는 대규모 도박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차량, 오토바이 절도범은 일상적인 일이고 대부분 도박 중독자들이 범인이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은 드론을 사용하여 양곤 띨라와 항구에 있는 퓨마 제트 연료 저장소 시설을 파괴하려는 용의자를 체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남성 9명과 여성 9명으로 드론과 수류탄 2개, 총알, 제작 중인 수제총기 이정, 폭탄 제조 장비 등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주모자인 쪼츠는 양곤 오칼라파 타운십 자택에서 드론을 사용한 공격 계획을 세우던 중 적발이 되었으며 자택에서 무인 항공기와 9mm 총알 60발, 수류탄 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날 밍글라돈 타운십 2곳에서도 남성 4명이 체포되고 9mm 총알 35발, 제작 중인 수제총기 이정, 폭탄 제조 장비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샨주 따옹지 타운십과 양곤 북부 오칼라파 타운십에서도 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소뚜라툰 전력에너지부 장관은 이들이 모두 미얀마 여객기 운항을 방해하기 위해 항공연료 저장시설을 파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라카인주 주민들은 종종 라카인주 연안에 중국 우주선 부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환경 오염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28일 라카인 주관리위원회는 4월 7일에서 13일 사이 딴드웨 공항 남서부 34마일과 마나웅 섬 남서부 44마일 지점 벵갈만 연안에
중국 우주선 부품이 떨어질 예정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이후 중국 우주선 부품은 라카인주 연안에 4차례 떨어졌으며 마을 주민들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단체에서는 우주선 파편에 대해선 발사한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거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카인주 연안은 쓰레기통이 아니며 미얀마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미얀마 야생동물보호협회 부국장도 미얀마 당국에서는 연안에 떨어지는 중국 우주선 파편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금속 파편만 떨어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일부 방사능 물질이 떨어진다면 위험할 수 있으며 수심이 낮은 연안에 떨어질 경우 산호초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를 하였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